자, 이제 우리 책의 407페이지요. 예, 부동산 개발. 1절에 부동산 개발에는 의의가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는 개발 개념 설명되어 있더죠. 예, 굳이 그건 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 물어볼게요. 자, 우리 부동산 개발 왜 합니까? 오케이. 자, 일단 돈 번다. 그건 현실적이고. 학문상에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말이 뭔가 우리 책 앞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부동산 등을 개발한다 설명된 게 첫 번째 있는 부동산 개발 개념이라고. 됐죠? 밑에 협의 과항이 알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 거기 있는 큰 3번 개발 주체. 개발은 누가 하냐? 사람이 한다. 이 사람은 크게 두 가지 구분할 수 있다. 국가가 개발하는 게 공적 주체. 민간이 개발하는 게 사적 주체. 때에 따라 민간과 공공이 뭐 있습니까? 합작할 수 있지? 여기에 뭔가 제3개발업자 또는 제3섹터.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있는 설명되어진 게 제3섹터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그런 정도 있다라고 보시고, 실제 중요한 것은 409페이지 있는 큰 3번 부동산 개발 과정 해서 우리 책을 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책이 봐보세요. 책에 보면 중간에 좀 뭐 다른 게 들어가 있는데 원래 실제 우리 전공 서적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개발 과정과 위험 및 타당성 분석 이렇게 전공 서적은 나 있답니다. 근데 우리 책은 보니까요 어디 보는가 하면 뒷장 갑니다. 410페이지. 근데 지금부터는 본 게임이에요. 양갈로 2번 개발 과정 단계 있죠. 그죠? 총 몇 단계입니까? 원래 7단계. 마지막 8번째인 건 빼버리세요. 7단계. 인데 그 중에 4단계 제목이 뭐예요? 자, 이거 보세요. 원래 총 7단계인데 4단계가 타당성 분석 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우측 가볼까요? 자, 5번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부동산 개발에 따른 자원 보존 문제 있는데 이건 지금 여기 들을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이거 한 적이 있죠? 마지막에 개발과 보존과의 관계 있지. 지금 여기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건 뒤에 빠질 내용이고 자, 그 다음 뒷장 가보니까 413페이지 2절 제목이 뭐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말 아닙니까? 위험과 타당성이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전체가 한 테마예요. 그래서 왜 이게 한 테마인가 하면요. 위험은 항상 장기간 개발되면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한 위험이 있다는 게 분명히. 그래서 이 모든 건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위험에 대한 설명이지 별대 위험이 아니라고 해서 실제로 공부할 때 이렇게 같이 묶어보세요. 과정, 그 다음에 위험,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4단계 설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문제는 이런 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우리 과거에는요 순서 관련된 시험이 쭉 다 나왔어요. 나왔으면 다시 시험 안 나오거든. 근데 벌써 이게 워낙 이제 한 26회가 시험 치다 보니까 순서를 다 내다 보니까 이제 또다시 순서가 다시 나오더라고. 옛날 나왔던 게. 그 중에 뭐냐? 이 개발 과정 순서가 여기 26회 때 시험 나왔어요. 이 말은 일단 첫 번째 좀 편한 거죠. 순서가 한 6개, 7개 있는데 그 중에 뭐 있습니까? 일단 한 개는 제외되겠죠. 왜? 작년에 순서 나왔으면 원래 이 순서 나오겠냐고.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설마. 그래서 일단 개발 과정에 대한 순서는 잊어버리자 이겁니다. 자, 일단 그런데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봐보자고 이제. 자, 다시 앞에 가보겠습니다. 과정, 앞에 과정 순서. 그럼 지금 내가 있죠. 어떤
집을 짓는 건축업자, 건설업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 집을 짓고 물건 등을 팔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해야 되죠. 내가 현재 원주시에서 어떤 집을 지을 거다. 즉 황토와 관련되어 있는 아파트를 지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뭐냐? 첫 번째 있는 단계인 아이디어 단계, 구상 단계라고요.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생각하지 말고 네가 실제 이 지역 와서 원주시에 있는 특성을 네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냐 없냐를 분석해보라 이겁니다. 즉, 이 말은 시장 조사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단계에 있는 제목을 잘 보셔야 돼. 제목은요, 분명히 우리 거기 뭐라 설명되어 있습니까? 이 단계 제목이? 예비적 사업 타당성 또는 뒤에 뭐 있습니까? 자,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전 실행 가능성, 전 개발 가능성이라는 용어 써요. 가능성. 같은 말이 뭐냐? 예비적 사업 타당성이라는 용어를 쓴다 합니다. 타당성. 그냥 그대로 번역하자고요. 개발하기 전, 실행하기 전에 한다는 거야. 타당성 분석하기 전에 한다는 게 예비적으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얘는 중요한 게 우리 말을 설명하면 네가 생각한 걸 가지고 실제 이 원주시에 관련 타당성이 있냐 없냐 시장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 내가 건물 지어줄 수 있는 땅을 지금 구입한 거 아니죠? 그죠? 단지 와서 시장성이 있냐 없냐 분석하다 보니까 이건 절대 구체적 분석을 할 수가 없어. 그죠? 대략적인 목적이 뭘 파악해야 됩니까? 시장성이 있다 없다 이 말은 뭘 파악할 목적이요? 개발업자는 제일 중요한 뭐요? 사업성. 같은 말. 수익성이지. 그지? 그러니까 개괄적인 수익성이 있냐 없냐를 분석해 본다고. 그죠? 그래서 개괄적인 수익성 여부를 파악하는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2단계에 있는 전 개발 가능성, 전 실행 가능성 또는 뭐 있습니까? 예비적 사업 타당성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수익성이 있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수익성이 있으면 내가 집을 지어줄 수 있는 땅을 찾아봐야 되지. 그래서 거기 3단계는 뭐냐? 부지 모색 및 부지 구입 단계야. 자, 이제 내가 집을 지어줄 수 있는 땅을 구입했어, 이제. 했으면 이제는 뭐 있으면 그 땅을 통해서 구체적인 분석할 수 있지. 이게 뭐냐? 결국은 4단계인데. 자, 잘 보세요. 4단계는 요 말이 그대로 들어와. 네? 단 앞에 뭐 있습니까? 전, 예비적이란 용어가 빠지는 거야. 그걸 좀 구분하시라 이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전 개발 가능성, 전 실행 가능성 물으면 이건 2단계고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단지 전자 빠지고 개발 가능성, 실행 가능성 또는 뭐 있습니까?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용어 쓰면 이건 4단계에 대한 제목이 되었는데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자, 이때 이제 우리 이 4단계는 주로 어떤 걸 분석하는 이게 중요한데요. 자, 이런 거 합니다. 얘는 반드시 구체적인 분석을 한다. 이 말이 뭐냐? 완전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런 말을 아시라고요. 구체적 분석이 뭐냐? 결국은 원래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어떤 거요? 기술과 법률과 또 뭐요? 경제지? 이 모든 걸 반드시 다 분석한다는. 생각해보시죠. 내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 있으면 이제 뭐 있으면 이 땅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철저히 모든 걸 다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상 하자가 있냐 없냐, 법률상 하자가 있냐 없냐, 또 이런 건물 지었을 때 가는 수익이 있냐 없냐 분석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분석한답니다.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고? 네? 뭐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적 사업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러면 이 경제적 사업 타당성은 어떤 순서에 따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물론 이 순서는 과거에 12회 때 시험 나왔어요. 16회 때 시험 나왔는데 분명히 앞에 설명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나왔던 순서는 또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순서는 아셔야 돼. 아는데 제일 먼저 할 게 우리 뭐부터 분석하겠습니까? 경제적 사업 타당성 할 때 뭐부터 하겠습니까? 항상 뭐든지 넓은 곳부터 좁게 분석한다고. 자, 내가 현재 아파트 지을 목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까지 결국 뭐 있습니까? 수익과 비용을 따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높으면 이제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수익과 비용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 앞에 뭐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원주, 좀 표현이 이상한데, 원주시에서 어떤 아파트 짓는 형태하고 서울의 강남에 짓는 아파트는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크기를 짓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강남에다 보니까 내가 이 대형 이 마트를 차릴 목적입니다. 근데 목적이 중저가 팔 목적이에요. 팔리겠냐고. 그죠? 거꾸로. 좀 이 소득이 낮은 적이 뭐 있습니까? 백화점 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최고 어떤 상품 내놓으면 팔리겠냐고. 그건 아닐 것 같아. 항상 뭐든지 집을 짓든지 이런 상가 등을 설정할 때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소득이나 특성 등을 먼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현재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소득이 얼마 될까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소득은 결국 그 지역의 고용률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역의 어떤 경제 성장이, 경제 활성화 중에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뭔가 하면은 지역 경제를 먼저 분석한다고. 지역 경제. 그래서 현재 이 동네를 보니까 소득이 점점 올라가더라, 뭐 떨어진다, 이런 파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네, 두 번째, 내가 현재 보니까 소득이 좀 높으면 이제 시장 분석합니다. 시장이란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 거예요. 장소인데, 그럼 내가 현재 보니까 이 황토와 관련된 아파트를 지어줄 목적인데, 원주시에 보니까 이 아파트 필요한 수요자는 뭐 10,000세대인데 남아있는 공급량은 5,000세대래. 분명히 부족하지 공급이. 그죠? 일단 참여할 거 아니에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공급이 더 많대. 참여하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분석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시장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시장성 분석. 시장성이 뭐냐 이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성향이야. 무슨 말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까 했지만 똑같은 원주시에 보니까 똑같은 아파트를 짓습니다. 40평을 짓는데 삼성하고 대림과 현대가면 짓는다 가자고요. 했는데 보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에 40평을 이제 분양했어. 해보니까 삼성은 58% 분양됐어. 현대는 78%야. 8%. 대림은 뭐 있으면 100% 다 분양됐어. 이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사실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삼성은 보니까 이거요. 삼성은 방이 4개야. 40평인데. 근데 거기 있는 현대는 방이 3개인데 큰 방이 커. 대림은 보니까 방이 3개인데 거실이 큰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각 지역마다 방수가 중요시 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방이 적은 걸 선호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죠? 또한 야채 뭐 있어요? 어떤 지역은 거실 큰 거, 어떤 큰 방 큰 거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와 같이 봤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성향이 뭐냐 이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냐? 이게 시장성이야. 그러니까 시장이란 말과 시장성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이라는 개념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초과 수요 발생하면 내가 집을 짓겠다 했는데 고장 가서 뭐 있습니까? 좋다. 이 동네 주민들이 어떤 집을 선호할 것인가를 성향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시장성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런 다음에
현재 보니까 원주 사람들은 40평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 중에서 뭐 있습니까? 방수가 3개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 중에 거실 큰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요 특성 파악했어요. 자, 오늘 이런 집을 지어주겠다 판단할 거면서 그러면 이제 요걸 통해서 이런 집을 지면 얼마 정도 분양될 것이고 분양되면 대충 수익이 얼마 나올 것이 판단하겠다죠. 그 수익이 나면 반대로 뭐 있습니까? 거꾸로 이 건물 짓는 비용을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우린 타당성 분석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높으면 건물 짓겠지. 거꾸로 비용이 건축 비용이 더 세대. 집 짓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가서 투자 결정 이런 순서로 간다는 거예요. 일단 순서를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지역 경제,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항상 먼저 파악할 게 수요 공급, 이 동네에 있는 주택에 대한 수요 공급을 먼저 분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동네에 있는 주민들 성향을 먼저 분석해야 됩니까? 뭔가 지금 초과 수요 이 등등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라서 먼저 분석하고 그러니까 이 수요자가 주로 어떤 걸 집을 선호할 것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할 게 시장이야. 나중에 할 게 시장성이라고. 그걸 반드시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있는 문제, 오늘 내드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문제 5번인가? 몇 번이지? 이 순서 묻는 거? 몇 번이에요? 8번입니까? 그렇게 이제 과거에 시험 나왔고, 앞으로 아마 그렇게 시험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다만, 좀 조심할 건 거죠? 조심할 건, 요거 2개를 좀 조심하라. 분명히, 이 지역의 집이 얼마 필요할 것인가를 먼저 분석한 후에 나중에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떤 걸 선호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순서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잠시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우리 아마 책을 딱 보니까 414페이지 갑니다. 자, 책의 414페이지 보니까요. 밑에 양갈로 1번 부동산 분석의 책에 갈로 1번 책의 개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기 순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 경제, 시장 박사안에 시장 분석, 시장성, 타당성, 투자 분석이 있는데 자, 잠시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면 요거 3개를 복잡한 게 묶어서 요걸 시장 분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타당성은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분석인데 이게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경제성 또는 재무적 분석이라는 용어 쓴다고. 그래서 학자들은 요거 2개 묶어서 경제성이라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요거만 경제성 분석, 나머지 투자 결정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밑에 있는 이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결국은 앞에 있는 이 말이 중요한 거지. 자, 일단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겁니다. 예, 지역에 보니까 주민들의 소득이 보니까 한 3만 불 이상 넘어간다. 예? 그럼 3만 불 이상 넘어가면요. 실제 부동산 경기는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3만 불 이상 드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창원. 그 다음에 울산, 또 거제도 이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은 좀 특이하고 뭐 있습니까? 고급 단독주택이 굉장히 선호됩니다. 사실은요. 원주는 훨씬 선호되는 게 고급주택보다 아파트 선호되거든요. 대부분 그런 건데 하여튼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경기 변동이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럼 결국 이런 지역은 주로 선호하는 집이 대형을 좀 선호하게 돼 있거든. 대형을. 그래서 자 현재 시장에 보니까 아파트 수요 공급 보니까 이런 거 수요자가 10,000세대 정도 필요한데 이미 나와 있는 공급이 보니까 5,000세대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초가 뭐 발생합니까? 뭐 발생해요?
5천 세대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것은 이 5천 세대를 다 채워줄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 중에 보니까 한 3천 세대만 공급하겠다 하는데,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이 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어떤 걸 선호할 것인가? 시장성을 분석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보니까 대부분 다 40평인데 요 중에서 뭐 있습니까? 방수는 3개짜리 전하고 그 다음에 거실 큰 걸 굉장히 선호하더라. 그죠? 이런 걸 파악한다고요. 그래서 요 정도 집을 주면 대충 어느 정도 분양될 것인가? 분양률. 같은 말이 분양률, 흡수율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흡수율 분석해보니까 한 80% 정도 분양될 것이라고 예견되었어요. 대충 예상컨대 얼마 분양되는 거요? 2,400세대가 분양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분양가를 보니까 얼마 나는가 하면 한 2억 정도 분양하겠다. 제한 돌순 수익 얼마요? 그죠? 이게 수익이지. 그죠? 자, 이 집을 지었을 때 대충 건축비, 건축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 보니까, 비용이 한 3천억 정도 가겠다. 저한테 떨어진 이게 얼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투자할까 말까 분석한다고. 보세요. 제일 먼저 지역의 경제 파악했지. 그 다음에 이게 뭐요? 시장 분석이지. 그 다음에 뭐 이게 시장성 아니야. 수익과 비용을 분석한다. 이게 뭐요? 타당성이잖아. 마지막 가서 할래 말래의 순서 아닙니까? 그죠?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자, 그런데 지금 뭘 제가 설명할 목적인가 하면요. 결론. 결론. 요거 할 목적이에요, 사실은. 자, 결론. 비록 이 분석은 실제 누가 분석하는 것만 전문가 분석합니다. 하는데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되었어요. 판명되면은 실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개발업자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걸 선택을 해야만 됩니까? 아니면 기각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유가 뭐예요? 왜 이 전문가가 타당성 있다, 수익성 있다라고 판명했지만 실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업자는 이걸 선택 또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응? 아니, 뭘 고민합니까? 얘 마음이지. 그지? 그게 뭐냐, 다른 말로 투자자마다 바랄 수 있는 요구 수익 차이입니다. 그런 건데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돼. 그죠? 자, 그러면 잠시 우리 아마 그 책에 설명된 거 보니까 414, 415, 쭉쭉쭉 넘어 416, 17, 18. 되게 많네 이거. 그래서 저기 있는 419페이지가 설명돼 있어요. 돼 있지만 지금 다는 하지 말고요. 일단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자, 그럼 한 개 맞게요. 418페이지 보니까 확인 지문 학습에서 거기 뭐 있습니까? 3번. 자, 3번 잠시 보시고 3번요. 그러니까 뭐 물었습니까? 요거 물었지? 그럼 누구 나와야 돼? 수요 공급 나와야 되지? 자, 다시 오늘 내드린 프린트 해보니까요. 오늘 내드린 프린트 7번. 7번. 그거 묻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 나와요. 그 뒤에 설명되어진 건 시장 분석입니까? 시장성 분석입니까? 뒤에. 뒤에 설명된 건 무슨 분석이에요? 시장 분석입니까? 시장성 분석입니까? 시장 분석이지. 그죠?
시장성은 분명히 그 시장의 특성 등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 나올 수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또 문제도 같이 볼게요. 하나 볼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예, 다시. 그러니까 1번, 2번, 문제 1번, 2번. 예, 문제 1번, 2번. 1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경제. 2번은요. 분석에 대한 결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죠?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시험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되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마 책에 설명 꽤 많지만 그냥 저는 쭉 넘어갑니다.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요. 그 설명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보지 마세요. 핵심이 이거야. 즉 우리 책에 보니까 414페이지부터 419페이지가 있죠. 나온 건 한마디로 요거요. 요거.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야. 다시 할게요. 지금 하고 있는 제목 보니까 개발 과정은 총 7단계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4단계인데 4단계가 중요하다면 우리 책은 따로 띄어서 본다 말뜻이 그거야. 응? 거기 있는 말뜻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다시 이제 앞에 갑니다. 예, 가보니까 4단계에 나와 있는 게 410페이지요. 410페이지. 갈로 4번요.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쭉 보시면 1번은 뭐 묻는 거요? 동그라미 1번, 갈로 4번에 타당성 분석에서 동그라미 1번 키워드 뭐예요? 경제적 기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분석하는데 구체적 분석은 기술, 경제, 법률적 모든 걸 분석한다 라고 설명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예, 경제적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예비적은 개괄적 이 수익성이지만 실행 가능성 4단계는 구체적 분석이죠. 근데 3번 뭐 있어 봐보니까 그 결과 동일한 결과 나오더라도 업자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갑니다. 4단계 갑니다. 이게 4단계, 5단계 갑니다. 5단계. 자, 해보니까, 수익성 있어, 이제.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자금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금융 단계지. 돈 끌어왔어, 이제. 왔으면 건물 지어야 되지. 업자 선정하고 이 자재 등을 구입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해 건물이 완성되었어. 이게 6단계 건축 단계.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건물 완공되었네. 물건 팔아야 되죠. 이게 뭐라고요? 물건 판다, 마케팅 단계 이런 거예요.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 그게 뭐냐? 매도 아니면 뭐요? 임대 두 가지 방식이다. 물건 파는 거니까. 자, 중요한 건 요 임대 활동이 중요한데요. 임대 활동은 우리 마케팅은 초기부터 하겠습니까? 후기부터 하겠습니까? 우리 아파트 분양할 때 건물 완공 후에 분양합니까? 땅만 딱 토지만 정리하면 개발합니까? 자, 분양합니까? 그죠? 초기 단계부터 개발한다. 분양한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활동은요. 임대활동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게 두 개 핵심인데 7단계 가볼게요. 아마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들어있는데요.
그 대부분 뭐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말은 자 우리 이거 프린터 있죠? 문제 오늘 내드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4번을 좀 보셔야 되는데 4번, 5번 5번은 뭐 있어? 4번이 그죠? 대형 쇼핑몰, 대규모 개발 같은 것은 사전에 임차자 모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뭐 있어? 중요 임차자를 미리 모집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중요 임차자가 뭐냐? 우리 이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보세요. 원주 시내 보니까요. 이제 산업단지 형성됐는데 소규모 중소기업에 들어왔을 때하고 삼성이 딱 들어왔어. 어떤 게 유리합니까? 들어오면 왜 유리합니까? 나머지 옆에 있는 하청이 쭉쭉쭉 따라오잖아. 그지? 그와 같이 뭐 중요 임차자가 미리 확보되어 있으면요. 나머지 밑에 있는 하청이 쭉 들어오면 그냥 자동이 분양되게 돼 있어, 이게.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뭐 있습니까? 4번입니까? 5번 있네? 그죠? 5번은 언제부터 합니까? 마케팅은 초기부터 해야 된다. 그런 핵심이죠. 그런 내용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책은 그냥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핵심은 이 두 개요. 이 두 개. 그런 형태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실제 내가 봐서는 이 개발 과정을 공부할 게 뻔한 거야. 7단계 있는데 그 순서는 작년에 시험 나왔기 때문에 하지 말고 다만 머릿속에 있는 건 2단계와 4단계 있는 제목은 구별하셔야 돼. 그죠? 전 또는 예비가 붙어 있으면 2단계. 이 말이 없으면 4단계요. 훨씬 더 구체적 내용은 4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4단계는 나 이미 땅을 샀습니다. 샀으면 그 땅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제 수익성이 있냐 없냐 구체적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하는데 이때는 모든 걸 다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경제다. 경제라는 것은 이 순서 정도는 좀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7단계는 마케팅은 초기부터 하지만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마케팅 활동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런 건데 지금 처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 신경 돼. 개발 과정은 총 7단계가 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4단계 제목이 타당성이고 그 다음에 7단계는 마케팅.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그런 다음에 책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13페이지. 예, 나와 있는 게 뭐나 있습니까? 이제 개발 위험이지. 위험은 분명히 개발 과정은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 위험이 3개 있네 보니까 첫 번째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법률적. 두 번째 비장갑니다. 요거 3개 있네. 그죠? 그럼 자, 이런 묻습니다. 우리 개발 관련돼 있는 위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걸 처리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하겠습니까?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대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3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어. 내용이 제일 많이 써진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시장 위험이 제일 중요한 거여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시죠. 자,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입니다. 그냥 가볍게 갈게요. 법률상 위험, 우리 개발 과정에 있는 4단계 제목이 타당성 분석이에요. 이때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되어서 우리 반드시 건물 짓기 위해서는 관공서 가서 인허가 내지. 그래서 신청했어. 근데 안 된대. 응? 인허가 안 된대. 이렇게 되어지면 따라올 수 있는 게 법률상 위험이야. 그러면 해결 방식이 뭐있냐? 간단해.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돼 있는 땅이 있죠. 이거 쓰면 절대 법률상 위험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딱 보니까 이 지역은 15층까지 건물 지어줄 수 있어. 상업용 건물 지어줄 수 있대. 확정돼 있어. 거기 맞춰서 내가 개발한 거야. 그럼 저기 인허가 안 내주겠습니까? 분명히 내주게 돼 있거든. 그죠? 그런 방식이 뭐냐? 법률상 위험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 위험이라는 것은 뭐냐? 아니 우리 개발 과정에 5단계, 6단계 보니까요. 건축 단계 있죠. 그래서 원래 내가 건물 짓는 데 보니까 건축비가 100억 정도 들어갈 거 예정했어요. 했는데 웬걸 차제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인건비가. 그렇게 되어짐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위험이 비용 위험이라고. 그럼 대책이 뭐 있냐? 아주 간단해. 자, 뭐 하면 됩니까? 도급 건축 주면 돼. 응? 무슨 말이냐? 야, 현재 네가 봤듯이 현재 이 건축비 한 100억 들어갈 거 아니냐. 물론 중간에 건축 올라갈 수 있어. 있지만 내가 그걸 고려해서 나한테 120억 줄 테니까 너 이 집 지어 돌라는 거야. 그럼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도급 건축업자는 무조건 이 돈 받아가지고 집 지어야 되지.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따라 뭐 있습니까? 이 최초에 투자했던 투자는 절대 이 돈만 지불하면 더 이상 추가 비용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뭐냐? 결국은 비용 위험에 대한 대책이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하냐? 최대 가격 보정 계약을 체결한다 이겁니다. 이 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 뭐냐? 이게 시장 위험이에요. 아니 보니까 저기 뭐 있습니까? 마케팅 단계 7단계죠? 7단계. 그래서 7단계 때 뭐 분양을 딱 해보니까 웬걸 10% 분양된 거예요. 그럼 개발업자는 바로 뭐 가방 싸고 도망가야 되지. 방법 있습니까? 없잖아. 맞아. 그래서 이런 게 뭐냐? 결국은 시장 위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걸 갖다 회피할 수 있는 방식이 뭐 있냐? 흡수율 분석을 합니다. 일단 요거까지만 할게요. 그 외에 나머지 분석이 있는데 이런 분석하게 돼 있다고. 흡수율 분석이 뭐냐 이겁니다. 과거에 보니까 나하고 비슷하게 지어진 건물이 보니까 약 한 80% 분양되었대. 거기 80% 내가 이런 집을 지면 앞으로 나도 어느 정도 분양될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게 다른 말로 시장 위험이라고. 자, 물론 이 뒤에 설명이 꽤 있지만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볼 것은 이 위험이란 것은 개발이 장기간 이루어짐에 따라서 내가 알지 못한 위험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말뜻이. 물론 이 시장 위험에 대한 설명이 꽤 많지만요. 요것까지만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책 보니까요. 나와 있는 게 거기 뭐 있습니까? 예. 법률상 위험 보니까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예? 동그라미 3번. 그거 봐놓으시고 3번의 키워드 뭐요? 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땅을 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시장 위험은 좀 더 가볼게요. 이거 보세요. 시장 원래 이름 이거 아셔야 돼.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좀 잘못되어 있던 게 뭔가 하면 분석이란 말과 있죠. 연구란 말을 사실 구분되는 거예요. 스터디란 말과 언어를 쓰는 데 구분되는데 한국에서는 같은 말 취급해.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설명했어. 이게 뭐예요?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있습니까? 정확한 말에는 스터디거든. 그러니까 시장 연구, 그 다음에 시장성 연구인데 표현이. 그렇지만 연구란 말과 분석은 같이 보시라고. 네? 비록 책에서는 연구 나와 있지만요. 그러면 나중에 있죠. 이거 실제 대한 이제 나중에 문제 푸는 요령이 이겁니다. 요거 두 개 차이 먹고 아까 문제 푼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건데 요 문제 구분하는 방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괜히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요것만 딱 구분하시라고. 요놈 나오지? 이거 뭐예요? 없으면요. 이래 과학이야.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 자, 일단 이 뒤에 내용 지금 알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하시고. 지금 중요한 위험은 3개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자, 그래 보시고 뒷장 갑니다. 예, 이제 비용 위험은 설명되어 있는데 그 비용 위험에 보니까 설명이 쭉 나 있지만 제일 중요한 말이 도망갔어. 요 말 쓰나. 이게 제일 중요해. 최대 가격 보정계약 설정한다. 비용 위험에 대한 대책. 비용 위험 대책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 414페이지 2번 부동산 개발 타당성 분석 끝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4단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4단계 설명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저는 쭉 넘어갑니다. 이제 420페이지 부동산 개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자, 부동산 개발에 대한 종류 비록 책에 많지만 자, 거기 2번 개발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뭐 첫 번째 보니까 나와 있는 게 공영 개발. 나머지 밑에 양갈로 2번 비공영이 나 있어요. 비공영이. 자, 거기 있는데 예, 요건 좀 쉬었다 다시 하자고요. 쉬었다가.